당신은 22살, 만주 하얼빈의 한 지하실에 서 있습니다. 새하얀 타일벽, 차가운 금속 테이블, 그리고 유리병 안에 떠 있는 것들. 처음에는 표본인 줄 알았습니다. 돼지 내장, 소의 장기.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깨닫습니다. 손가락입니다. 사람의 손가락. 10개가 넘는 유리병. 각각 다른 손가락들이 포르말린 속에서 창백하게 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검게 변했고 어떤 것은 이상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한 병에는 손가락이 아니라 귀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병에는 당신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니다. 곧 당신의 무언가도 저 유리병 안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군화 소리, 또각또각. 여러 명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뒤따라 2명의 조수. 그들 뒤에는 군복 입은 장교도 보입니다. 모두 당신을 봅니다. 마치 진열장 속 물건을 보듯. 의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미소까지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습니다. 차갑고 공허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보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실험 대상을 평가하는 호기심입니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묻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당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김철수입니다. 아, 조선인이구만. 그가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습니다. 나이는 22살입니다. 건강 상태는? 건강합니다. 저는 아무 병도 좋아. 그가 당신의 말을 끊습니다. 번호는 마루타 327번. 이제부터 그게 네 이름이야. 마루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묻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당신 주위를 돕니다. 마치 가축을 품평하듯. 키는 적당하고 체격도 괜찮네. 근육도 있고. 그가 당신의 팔을 만집니다. 당신은 움찔합니다. 겁먹지 마. 아직은 아프지 않아. 아직은? 그 단어가 당신을 얼어붙게 합니다. 의사가 조수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스케줄이 뭐였지? 동상실험입니다. 마이너 10도 예정이고요. 마이너 20도? 좋아. 327번으로 하자. 당신은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하지만 2명의 조수가 당신의 팔을 붙잡습니다. 힘이 셉니다. 군인처럼 훈련된 힘입니다. 가만히 있어? 한 조수가 으르렁거립니다. 당신은 버둥거립니다. 놓으세요.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러 온 거라고요? 의사가 한숨을 쉽니다. 또 시작이군. 너희들 다 똑같은 말을 해. 그가 당신의 턱을 움켜쥡니다. 강제로 눈을 마주치게 합니다. 잘 들어. 여기는 공장이 아니야. 연구소야. 그리고 너는 노동자가 아니라 실험 재료지. 이해했나? 안 됩니다. 제발, 저는 가족이... 가족? 의사가 웃습니다. 차갑게. 모두 가족이 있지. 하지만 그게 여기서 무슨 소용이야? 너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단지 아직 숨을 쉬고 있을 뿐이지. 환영합니다. 731부대 관동군 방역급수부. 공식 명칭은 관동군 방역급수부부 본부입니다. 위생구소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다릅니다. 인간 실험장, 생체 해부실, 죽음의 공장. 여기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루타, 통나무, 건축자재. 당신은 마루타 327번이 됩니다. 이름도 과거도 미래도 없이 그저 번호 하나, 실험 기록부에 숫자 하나, 유리병 쏘로 들어갈 조직 하나. 하지만 6개월 전만 해도 당신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평양의 작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이웃집 빨래를 받아 돈을 벌었습니다. 여동생 순이는 15살로 학교에 다니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1943년 겨울 평양은 추웠습니다.
일본 총독부의 수탈은 더 심해졌고 먹을 것은 부족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진용으로 끌려갔습니다. 탄광으로, 공장으로, 전쟁터로. 당신은 운이 좋게도 아직 진용을 피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군대에 갈 수 없었고 가게를 돕는다는 이유로 공장 진용도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만주 공장 노동자 모집, 고임금 보장, 숙식 무료 제공, 1년 계약 후 귀국 가능. 당신은 그 포스터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고임금, 1년. 순이가 학교에 갈 수 있을 만큼 모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본 놈들 말을 믿냐? 속임수다. 하지만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순이도 공부하고 싶어 하잖아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일본 놈들한테 속지 마라. 하지만 당신은 결정했습니다. 몰래? 사흘 후 당신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자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가려는구나. 어떻게? 어머니가 모를 줄 알았니? 어머니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엿이랑 떡 조금 싸뒀어. 당신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1년만 다녀올게요. 그럼 순이 학교 보낼 수 있어요. 그래, 1년이면 금방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편지 자주 쓸게요. 그래,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왜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집 장소는 평양역 근처 일본인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쯤? 모두 가방을 들고 기대 반, 불안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인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이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면 대답하고 여기 서명하세요. 당신은 줄을 섰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김철수, 나이? 22살입니다. 건강 상태는? 건강합니다. 좋아. 여기 서명. 당신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과 한자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일본어가 많이 섞여 있었고 글씨도 작았습니다. 1년 계약이죠? 당신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소. 성실히 일하면 1년 후 돌려보낼 거요.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돌려보낸다니. 마치 물건처럼. 오후 2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화물칸이었습니다. 객실이 아니라 왜 화물칸에? 한 청년이 불평했습니다. 조용히 해. 공짜로 태워주는 것만도 감사해. 일본인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20명의 청년들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짐짝처럼 기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왔어. 김영호야. 나는 대구. 박수남이야. 나는 평양. 김철수요. 청년들이 하나둘 이름을 말했습니다. 모두 비슷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돈이 필요한 이유, 1년만 참으면 된다는 희망. 기차는 이틀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주먹밥 하나, 물 한 컵, 화장실은 칸 한쪽 구석에 양동이 하나. 20명이 쓰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영우가 불평했습니다. 공장 가는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대우해? 그러게, 뭔가 이상해. 수남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기차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였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기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다. 내려.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당신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담장, 감시탑, 그리고 총을 든 군인들. 이거 감옥 아니야? 영호가 속삭였습니다. 왜 군인들이 이렇게 많아? 수남이 떨었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정렬 빨리. 청년들이 줄을 섰습니다. 장교가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대일본 제국을 위해 봉사하게 됐다. 영광으로 알아라. 봉사, 공장 노동이 아니라? 질문은 받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해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못 들었나?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예, 청년들이 외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건물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3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건물. 창문은 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101, 102, 103...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 냄새? 아니,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타는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 한 방에 도착했습니다. 201호, 여기서 기다려. 10명씩 수용한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불 몇 장만 널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청년들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당신도.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 찰칵. 당신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공장이 아니라는 것을, 감옥도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무언가 더 나쁜 곳이라는 것을. 첫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때로 문이 열리고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영호가 속삭였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수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탈출할 수 있을까? 다른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군인이 득실거려. 그럼 우리 어떻게? 일단 살아남아야지. 뭐가 되든. 당신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창 사이로 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넓은 부지가 보였습니다. 여러 건물들. 그중 한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연기, 굴뚝에서. 한밤중에 무엇을 태우는 걸까? 이상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당신은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냄새인지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일어나, 검사 시간이다.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한 줄로 섰습니다.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명씩 들어와. 첫 번째 청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당신 차례가 왔습니다. 방 안에는 검사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테이블, 의료기구들. 2명의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어. 예, 옷 벗으라고. 당신은 옷을 벗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검사했습니다. 키, 몸무게, 혈압, 맥박,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조사하고 입을 벌려 목구멍을 봤습니다. 귀, 코, 손톱, 발톱,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반사신경 테스트. 의사가 작은 망치로 당신의 무릎을 쳤습니다. 다리가 튀어올랐습니다. 정상, 피를 뽑았습니다. 주사기가 팔에 꽂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소변 검사, 컵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화장실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기록을 봤습니다. 건강상태 양호, A등급. A등급이요? 그래, 좋은 거야. 오래 쓸 수 있다는 뜻이지. 오래 쓴다. 무슨 뜻입니까? 의사가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동상실험그룹의 배정. 다음 주 월요일 시작. 동상실험이요? 궁금해하지 마.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당신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영호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여기서 실험당하는 것 같아. 싫어? 그래, 의사들이 뭔가를 시험하는 것 같아. 우리한테. 청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도 대우가 좋았습니다. 밥이 잘 나왔습니다. 쌀밥, 국, 반찬까지. 고기도 가끔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잘 먹이는 거야? 수남이 의아해했습니다.
건강하게 만들려는 거겠지. 당신이 대답했습니다. 왜? 건강한 실험체가 필요하니까.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험체, 당신은 이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험 재료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몇 명이 사라졌습니다. 한밤중에 끌려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인들, 러시아인 1명, 몽골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겁에 질리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어느 날 밤 영호가 당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탈출하자. 어떻게? 담을 넘어 밤에 군인들이 순찰 돌아. 잡히면 죽어.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나아. 당신은 고민했습니다. 탈출? 가능할까? 하지만 생각만 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 총에 맞아 죽는 것이, 그리고 그 결정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사흘 후 영호가 시도했습니다. 혼자서 한밤중에 창문을 부수고 나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탕탕, 그리고 비명.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영호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건물 앞 마당에 모든 수용자들을 모았습니다. 보라,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도망치는 자의 최후다. 영호는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눈은 열려 있었고 입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명을 지르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구토를 참았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체는 하루 동안 여기 놔둔다. 잘 봐둬라. 그날 하루 모두는 창문으로 영호를 봐야 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소각로로 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당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마루타 327번. 번호로 불렸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2명의 조수가 당신을 끌고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지하는 더 차가웠습니다. 더 어두웠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일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군복 입은 장교들, 흰 가옷은 의사들, 10여 명쯤 모두 노트를 들고 당신을 봤습니다.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속 의자였습니다. 팔걸이와 다리 부분에 가죽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앉아. 당신은 앉았습니다. 조수들이 당신의 팔과 다리를 묶었습니다. 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러는 겁니까? 당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곧 시작한다. 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오늘은 동상실험 1단계다. 피험자 327번, 조선인 남성 22세, 건강상태 양호. 그가 유리 너머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하 20도 환경에서 인체 조직의 동상 진행 과정 관찰. 먼저 상지, 특히 손 부위를 집중 관찰한다. 다른 조수가 거대한 금속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바퀴가 달린 카트 위에 올려진 상자는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상자에서 하얀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드라이 아이스 챔버. 내부 온도는 영하 25도로 유지되고 있다. 의사가 무감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기계를 설명하듯. 왼손을 상자에 넣어라. 안 됩니다. 당시 소리쳤습니다. 제발 안 돼요. 거부하면 총살이다. 선택해라. 당신은 울었습니다. 22살 청년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순이가 생각났습니다. 평양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조수가 당신의 왼팔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당신의 손이 상자 쪽 끌려갔습니다. 안 돼, 발.
손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타는 것 같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추워서 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당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빼지 마. 조수가 당신의 팔을 눌렀습니다. 상자 안쪽으로. 당신은 몸부림쳤습니다. 의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묶여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의사들이 시계를 봤습니다.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관찰 기록. 30초가 지났습니다. 통증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울부짖었습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소리였습니다. 피부색 변화 관찰됨. 창백에서 청백색으로. 의사가 말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1분 30초. 당신의 비명이 약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분, 손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밀랍처럼. 2분 경과. 1도 동상단 단계 진입 예상.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2분 30초. 당신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3분. 됐다. 빼. 조수가 당신의 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봤습니다. 당신의 손을. 하지만 당신 손 같지 않았습니다. 창백하고 딱딱하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해동 과정을 관찰한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수가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물. 아니, 뜨거운 물. 손을 넣어. 당신의 손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동상으로 마비됐던 신경들이 깨어났습니다. 통증이 몇 배로 증폭됐습니다. 으아! 당신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크게, 더 처절하게. 의자가 바닥에서 들썩일 정도로 몸부림쳤습니다. 피험자 반응 격렬함, 통증 수준 최고치. 의사가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기록하듯. 해동 과정에서 조직 손상 심화 관찰, 물집 형성 시작. 3분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손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빨강과 보라가 섞인 물집이 여러 개 잡혀 있었습니다. 큰 것, 작은 것. 1단계 실험 종료. 피험자 327번 2도 동상 확인. 예상 회복 기간 2주. 다음 실험은 2주 후 동일 부위 재실험으로 진행. 조수들이 당신을 풀어줬습니다. 당신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일어서. 걸어서 돌아가. 못 일어나요. 일어서라고. 조수가 당신을 발로 찼습니다. 당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당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부은 손, 흐르는 눈물. 철수야, 뭐 당한 거야? 수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손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욱신욱신 박덩치듯 아팠습니다. 심장 박동과 함께 통증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왔습니다. 당신의 손을 검사했습니다. 회복 중이군. 좋아. 계획대로 진행하자. 제발. 다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의사가 웃었습니다. 2주 후에 또 보자. 327번. 그렇게 당신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악몽이 깨어나도 끝나지 않는. 2주 후 두 번째 실험. 같은 손, 같은 부위. 하지만 이번에는 더 오래.
5분, 3도 동상, 손가락 하나가 검게 변했습니다. 괴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세 번째 실험. 이번에는 발가락 둘을 잃었습니다. 조직이 완전히 죽어서 잘라냈습니다. 마취 없이. 마취하면 정확한 반응을 관찰할 수 없어.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고통으로. 깨어났을 때 발가락 2개가 없었습니다. 2개월 압력 시험. 거대한 금속 챔버 안에 들어갔습니다. 기압을 낮췄습니다. 8,000m 고도 환경, 산소 부족, 귀에서 피가 났습니다. 코에서도, 눈에서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막이 손상됐습니다. 3개월. 당신은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는 20kg 빠졌습니다. 손가락 2개, 발가락 2개 없었습니다. 한쪽 귀에 안 들렸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대부분은 한 달을 못 넘겼습니다. 실험으로 죽거나 감염으로 죽거나 그냥 포기해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당신은 327호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함께 들어온 10명 중 수남은 2주 전에 죽었습니다. 세균 실험, 패스트에 감염돼 고통스럽게. 다른 청년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수용자가 왔습니다. 328호에 젊은 청년, 20살쯤. 이름이 뭐요? 당신이 밤에 속삭였습니다. 복도가 조용할 때. 박영수입니다. 형은요? 김철수, 여기 얼마나 있었소? 오늘 왔습니다. 그럼 아직. 당신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소문대로입니까?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문? 사람을 실험한다고? 소문이 아니오, 사실이오. 그럼 저도, 그럼 당신도.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대한 말 잘 들어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오래 산다는 게 여기서 좋은 겁니까? 모르겠소. 하지만 살아있어야 탈출할 수도 있지 않소? 탈출.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수는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세균 실험에 배정됐습니다. 콜레라균을 주입당했습니다. 사흘 후부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설사, 구토, 탈수. 당신은 매일 밤 그의 신음을 들었습니다. 벽, 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관찰만 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탈수되는지. 일주일 후 영수는 죽었습니다. 21살에 이름도 무덤도 없이 시체는 소각로로 갔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4개월째 되던 날 부대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장교들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불태웠습니다. 안뜰에 큰 불을 피우고 문서 더미를 던져 넣었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쟁이 끝난대. 일본이 항복한대. 소련군이 온대. 희망이 보였습니다. 해방? 구축?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을. 건물도 장비도 그리고 증인들도. 어느 날 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 뛰어가는 소리, 고함 소리. 빨리 처리해! 시간이 없어! 다 죽여! 당신은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침대 밑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군인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다음 방으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탕, 탕탕, 비명, 그리고 침묵.
당신은 몇 시간을 숨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327호 옆방, 326호의 중국인, 328호의 이. 영수는 이미 죽었지. 329호의 러시아인. 모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당신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시체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홀, 여기도 시체들, 수십 구. 밖으로 나가는 문이 보였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뛰었습니다. 밖으로. 처음으로 4개월 만에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손가락이 없어도 발가락이 없어도 담을 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풀밭에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거대한 폭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그들이 모든 것을 폭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숲속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뛰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731부대가 있던 곳, 이제는 잿더미일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마루타 327번. 김철수. 일주일을 걸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쓰러질 듯 하면서도 낮에는 숨고 밤에 이동했습니다. 물은 개울에서 마셨습니다. 음식은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도 벌레도 살아남기 위해 8일째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만주 마을. 조선인들이 사는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봤습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귀신 같았을 것입니다. 뼈만 남은 몸, 상처투성이 피부, 죽은 사람 같은 눈빛. 도와주세요. 당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만. 노인이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걱정 마. 안전해. 당신은 울었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당신을 돌봐줬습니다. 죽을 먹이고 상처를 치료하고 옷을 주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저 돌봐줬습니다. 한 달 후 당신은 조금 회복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으로? 예. 지금은 위험해. 전쟁이 끝났지만 혼란스러워. 조금 더 기다려. 2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고. 조선이 해방됐다고. 하지만 38선이 그어졌다고.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고. 6개월 후 1946년 봄. 당신은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평양까지 걸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당신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철수야니? 어머니가 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그리고 당신을 봤습니다. 철수야! 그가 울었습니다. 당신을 껴안았습니다. 순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16살. 오빠야. 순아. 가족이 모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731부대, 마루타, 실험들. 가족은 듣고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은 끝났고 일본은 패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70년,
당신은 평생을 악몽과 함께 살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흰 가운, 금속 상자, 비명소리. 하지만 살았습니다. 증언하기 위해 1970년 일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731 부대의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1990년 일본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731 부대의 존재를 45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학교에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루타 327번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울었습니다. 2015년 9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반복하지 마세요. 2025년. 당신이 죽은 지 10년.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731부대. 마루타. 3,000명이 넘는 희생자. 그들은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김철수는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루타 327번을 환영했습니다. 731부대.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증언하기 위해